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션 인원 제한은 1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로 방송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는 하천 살리기 추진단 그린 뉴딜과 인천 도시하천 통합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두 분의 발표가 있고 그 뒤에 패널 토론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로 인천대학교 김영규 박사님이 그린 뉴딜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관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규입니다. 지금 인천 살리기 추진단 집행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그린 뉴딜과 생태 하천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눌러보시겠어요?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 뉴딜 사업부터 하천 복원 사업에 관한 그리고 두 개의 합쳐진 생태 하천 복원과 그린 뉴딜 그리고 매진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인데요. 그린 뉴딜은 이제 1933년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 때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경제 부양책을 발표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환경이라는 그린을 앞에 점도로 붙여서 그린 뉴딜이라는 걸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은 이제 기후 변화와 경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즉 그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린 뉴딜의 최초에 이제 말이 나온 거는 2007년도 1월달에 이제 토마스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는데 2000년대까지는 이제 화석연료 산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계속 그 산업을 이끌어 왔는데 이거를 중단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제 선거 공약으로 이제 이런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이제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500만 개 이상의 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4년 후에 이제 4년 그리고 그 다음 4년이 2016년도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계속 공약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환경운동 단체가 이게 이행이 된다고 하고 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낸시 펠로우 집무실 점거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됐고 상하원 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그린 뉴딜 결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2030년까지 온실 배출량 감축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시기 2007년도에 그린 뉴딜 그룹이라는 거 설립해가지고 했으면 2019년 그 미국보다 1년 뒤인 2019년에 유럽 그린 딜이라는 걸 발표함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유럽도 그 산업적인 경제에서 이제 환경 경제적으로 잘 도약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총 8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8가지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와 사회에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약속으로 이제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기반이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요. 총 190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이제 그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잘 발표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축을 담당하는 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랑 그린 뉴딜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그린 뉴딜은 이제 경제 기반을 토대로 저탄소 친환경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되고, 또 디지털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산업혁명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경제 기반의 디지털 혁신 쪽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 안전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축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게 되면은 이제 4개의 역점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3개의 역점 분야와 8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역점 분야인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그리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이 이 3가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각각의 3가지 및 2가지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청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5번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중에 국토해양 녹색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좀 더 나은 이제 생태하청 보건 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천 보건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도시 물 순환이 순환 영향으로 해서 패러다임이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생태 하천을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물 순환이라든지 이제 자연 생태계를 약간 변화시키고 열섬 현상 등에 의해서 왜곡된 열 순환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되면서 지하 침수가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출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천의 건천화와 수질 오염이 같이 엮여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도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물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자연재해는 과거에는 여러 번 재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발생된 자연재해였지만, 최근 들어는 충분한 그 자연재해의 빈도로서 이제 설계해놓고 대비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자연재해, 그 강수량 및 빈도 증가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편차가 상당히 심해서 어디는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되고, 어디는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가뭄이 발생되는 이런 극한적인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질학화 및 생태계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특히 도시화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 면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물순환 정책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역관리 물순환에서 유역관리적으로, 유역물관리로, 그리고 저영향 개발 기법, 그리고 목기하천을 복원하는 이런 3가지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조그만 큰 유역에서의 우리가 하향식으로 위에서 물이 내려온 걸 밑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식의 그 유역 관리를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밑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돼도 상부에는 상류 지역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의 그 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루의 문제를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완하고자 유역의 물관리 체제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영향 개발 기법이라고 LID, BMP라는 이런 것들 많이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제 개발을 이미 해놓은 걸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영향이 없게끔, 그러면서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빗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녹색 부분을 친환경적 보도 블럭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지하 침투를 유도한다든지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분야에서도 이제 기존에 이제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들로 이제 하천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고양이 강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친숙한 하천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복개된 하천도 이제 복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이라도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그 1987년도에 오염하천 정화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집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천으로 들어갔던 것들 대부분 다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하천을 정비해가지고 좀 더 수질 개선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퇴적된 온실을 다 준수하고요. 대신에 보수부지나 위력 공간으로 이제 호환 제방을 만들어서 이제 하상을 인위적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이고 하천이 직관화되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이제 약간 보기가 싫은 자연적인 하천이 아니다 해가지고 2002년에 이제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약간 자연 중심적인 하천 복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게 수질은 이미 개선이 됐기 때문에 하천의 생태계 및 이걸 회복하는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와가지고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자연형 하천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쨌든 간에 인위적으로 만든 자연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수생태 건강 회복에 초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 복원 사업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하천을 이미 망가뜨렸고 그거에 의해서 하천을 복원하겠다고 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생태 하천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진행을 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유행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언제는 이제 뭐 자연형 하천을 복원해야 된다고 해서 최초에 만들어진 양재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많이 따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하천 관련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뭐 자기 하천을 뭔가 하게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양재천을 와서 한번 구경을 하고 아 저게 참 이쁘구나 해가지고 자기네 동네도 똑같이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카피를 해가고 그다음에 또 그걸 보고 또 옆에 사람들이 이게 또 잘된 사례입니다라고 하니까 똑같이 그걸 보고 또 카피해가고 이러다 보니 전체가 다 똑같은 자연형 하천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정말 자연인지 아니면 양재천을 그냥 카피한 건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가니까 그 말이 즉슨 사업 목적이 정확히 불분명합니다. 근데 단지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제 뭐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천 복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 좋은 하천이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생태 건강 회복이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건 해결 못하고 이제 눈으로만 봐서 친수환경, 친수적이고 조경 중심적인 이제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결된 보건 사업이 수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시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느 하천이 잘 됐다더라 아니면 어디가 좀 괜찮다더라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이런 건 우리도 이런 것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저런 걸 넣어줬으면 좋겠어라는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생태, 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하천 조성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단 해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이라든지 시설 관리가 상당히 미흡해가지고 지나고 난 한 5년, 10년 후가 되면 똑같이 예전과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하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된 상태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에서는 이런 기본 방향으로 가자라고 지금 제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수생태 건강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유역 통합 관리에 근거한 하천 복원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의 행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이 됐다. 이런 것들로 이제 계획을 하자라고 구성을 했고 이것들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킨 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수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과거에 어땠고 현재가 어떻고 향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훼손이 됐는지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회복하는데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보건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역통합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생태하천 보건이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이제 하천 관리라든지 유역 관리의 기본 틀이 됐고요. 그리고 하천의 종적 연소성을 확보하고
하는 걸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빅대중 선정을 통해서 계획 단계부터 이제 보건 대상을 목표를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생태하천 보건 기본 방향에 나와 있습니다. 빅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동식물로서 보존 보건을 함으로써 이제 다른 동식물들의 서식처로 함께 보존할 수 있는 종을 말하는데, 이 빅대중 선정에 있어서도 최근에 제가 하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지금 물을 어느 정도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물을 흘릴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아니면 어디에서 하천 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 물을 흘릴 수 있는 양이 뭐 2CMS다, 1CMS다 이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뭐 어류가 요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 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얼마 흘려야 된다가 아니라 물을 얼마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을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어떤 거에 대한 타겟을 하는 건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적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하천의 물질 보건 사업이 생태하천 보건 구성도 하고 이제 하천별 특성을 살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뭉치면은 공통적인 방향이 추구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그 지역과 문화에 맞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하천 보건과 그린 뉴딜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저희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생태하천 복원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장점과 기회를 충분히 살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단점과 약점은 정책이라든지 종합적인 관점 아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우수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형성하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즉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미래 방향 제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크게 4가지로 지금 구분했는데, 특화 사업과 연계 사업, 그리고 환경성, 그리고 관광 사업인데, 이것들이 다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어떠한 특화가 됐다고 하면은 그 특화된 것과 특화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관광이 되고, 그게 또 같이 관광 사업이 되면 주변 지역들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더 깨끗한 모습, 좀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환경성도 더 좋아지는 이런 방향이 됩니다. 즉 이게 하나가 아니라 지역 특성을 토대로 한 이 4가지가 모이게 되면 각각이 별도가 아닌 같이 모여서 형성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대한 문화 그리고 레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관광 수입이 되고 지역 특산물도 판매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연계 사업, 하천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떠한 육상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좀 더 깨끗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이러한 복합적인 발전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태하천 복원으로 가야 되는데, 예제로 저도 지금 뭐 한 두 가지 정도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이 예제도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걸 똑같이 이대로 하자가 아니라 여기서 뭘 했느냐, 즉 개발 컨셉이라고 좀 적혀 있는데, 개발 컨셉은 베니스를 베끼되 베니스와 다른 뭔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의 샌 안토니오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하천 전기라든지 이제 워터프로트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탈리아 베니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변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섬이, 저도 뭐 베니스 한번 가보긴 했는데 이 뭐
동네가 다 하나하나의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동네마다 다 다리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리를 계속 넘어서 다녀야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에 똑같은 지역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동네, 그 섬과 섬은 다 복개를 해가지고 차량이 다니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토대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중 택시라든지 곤도라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또 그걸 또 발전시키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생태하천을 만들 때 어느 하천에 동일하게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역 특성을 맞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러 오세요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하천 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복원 타당성을 조사할 때 이 과거에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에 어떤 영향을 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 의견, 즉 과거에 이 동네에 계속 살아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묻고 어떤 모습이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냐. 왜냐면 하천은 자기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알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기본 설계라든지 하천 보건 사업 이런 건 지금과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하게 되면 하천 보건 사업이 뭐 큰 틀에서는 바뀌는 게 없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의 생태하천 복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하천 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지 정책을 개발을 하는데, 그 말이 실은 하천 복원의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여기가 정말 하천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청계천과 같은 그런 하천 복원을 갈 거냐, 아니면 양재천처럼 정말 주변에까지 다 사가지고 더 넓게 해서 정말 하천과 같은 하천을 만들 것이냐. 이거는 그 관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그것들도 시민들과 같이 판단을 해가지고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면은 그거에서 어느 누구도 뭐 반대하진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사회적 변화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해주고, 그 지역에 적합한 하천으로 정비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그다지 반대는 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추가적인 이제 관광 수입이라든지 사람들을 이끌어 모으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다른 환경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하천 복원에 대해서 많이 좋은 정보를 주셨고요. 또 뭐 중요한 게 우리 인천은 도대체 과연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이 발표 이후에 패널 토론 시간에 우리 열심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발제로 인천 도시하천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변성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변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버넌스와 통합관리를 통한 인천 도시하천의 선진화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 사견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페이지수가 많은데요. 근데 보시면은 그 앞에서 김영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거나 하는 내용들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잘 알려진 내용들 같은 거는 좀 중간에 스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 다음과 같은데요. 연구 개요하고 도시하천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하천의 관리, 이거는 약간 도시하천의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 보고요. 도시하천 선진형 통합관리는 이제 저희가
2007년도에 하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한 갱신이 없었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제언을 좀 드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가 되겠습니다. 연구 현황의 문제점은 앞전 발표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환경이 변화가 되어 오고 있고요. 어떻게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변화가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pen 다음 것 같고요. 추진 체계를 보시면 하천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인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저희들 앞선 김영길 박사 발표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희 인천하천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서부터 상당히 많은 논의와 토론과 그리고 의견 수렴 조율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기대 정도 선정을 하고 어떤 생태적인 목표를 가지고 테마를 만들어서 테마를 중심으로 하천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근데 테마를 변경시켜 왔는데 이 좋은 환경을 가진 인천 도시하천에서 이 테마를 가지고 바꿔 나간 지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후에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다, 여기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에 대한 방향도 같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하천 특성을 좀 보면은요, 인천의 권역을 좀 나눠 보면은 산업 생태가 복합되어 있는 서해 유입 하천들이 쭉 모여 있는 하천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 하구하고 연결이 되는 불포천, 계양천, 청천천, 한강 본류 쪽으로 유입이 된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으로 직접 유입이 되는 공천천, 신곡천, 시천천 등이 있고 검단이나 신도시 지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하천들, 그리고 강화에서 나와 있는 하천들인데요.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 강화에 대한 얘기는 오늘 발표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토리텔링 테마가 있는 하천들을 보면 6개 하천들이 있는데 공천천의 창포꽃, 그리고 불포천의 자연과 이야기, 나진포천의 백로와 가마오지, 승기천의 철새, 신곡천의 금개구리, 장수천의 반딧불이라고 하는 어떤 생태적인 목표를 주로 테마로 가뒀었고요. 불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어떤 생태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하천의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많이 잡아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체육시설, 휴게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라천의 족구장이라든지 승리천의 익스트림장 같은 이제 다양한 운동시설과 체육시설들이 많이, 그리고 공연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음수대 같은 편의시설들도 같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수립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하천 마스터 플랜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보면은 향후의 변화나 도시화 이렇게 계속 인천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많이 고려가 예상이 틀린 경우도 있고요. 고려가 좀 덜 되어 있죠. 검토 범위가 하천으로 제한이 되는데 이 하천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하천 물길뿐만 아니라 약간의 제네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유역을 포함을 시켜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체계적으로 보면은 수진환경과가 거의 다 관리를 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과에서 하는 일이 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서 이용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이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나 쪽으로 기존에 이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황들을 고려를 해서 도시하천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천에 있는 시설물에 서울은 인천보다도 하천이 더 많죠. 근데 하천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하고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전부 DB화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여러 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인천 같은 경우 이런 DB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게 과연 적법하게 설치가 되었느냐라는 여러 가지 판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데 설치가 되어 있느냐, 실제로 시민들이 가서 운동하기 편한지, 그리고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돼서 통수에 지장을 주어서 홍수를 더 유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지금 진행해 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테마들이 있는데요. 그 테마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굴포천 같은 경우는 자연과 이야기를 하며 걷고 싶은 하천인데, 굴포천 같은 경우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한강하고 연결되고 있고 복수행정구역의 도심지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가지고 있죠. 이제 과거에 이제 물길을 일부러 만들었었던 게 하천이 되어 있었던 성격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역사와 이제 하천 간의 연결을 해서 스토리텔링의 테마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 것. 그리고 나지포천 같은 경우는 백로와 가마우지가 있는데, 여기가 약간 굉장히 그 현재에도 시골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은 발전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곡천 같은 경우는 금개구리가 뛰어논다. 금개구리 맹꽁이가 여기에 나오는데, 금개구리 맹꽁이는 멸종위기종이면서 얘네들은 멸종위기종이라 보호를 받아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동물들인데, 이 금개구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와도 도망을 안 가죠. 도망을 안 가고 사람이 와서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더 멸종에 가까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성격을 가진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개구리를 보호하겠다. 그럼 사실 누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하천인 거죠. 근데 사실 신곡천이라는 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청라 신도시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낚시도 즐기고 이제 이런 하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봤을 때 근처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들이. 그 초등학교하고 아동, 그리고 청소년 같은 이제 좀 보호하라라고 하면은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정도 연령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해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 테마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천 같은 경우에는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죠. 가면은 물고기도 많이 나오고, 한겨울에 얼음 깨고도 낚시를 하는 데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냥 지나만 봐도 기러기 떼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데고, 그리고 흰꼬리 수리가 이제 뭐 토끼 잡아가고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낚시보다는 좀 그런 생태적인 요소를 좀 보호를 하면서 이제 구경을 하고 걸을 수 있는 정도로 바꿔 나가는 게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어서 앞에다가 비치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학습 같은 거를 프로그램 연계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천 같은 경우에 반딧불이가 함께한다. 반딧불이는 약간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 곤충인데요. 사실 그래서 이런 기대종을 가지고 장수천을 복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장수천의 그 반딧불이 실제로는 애반딧불이죠. 애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사람들도 가서 대신에 이제 사진 찍거나 이런 거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딧불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여름을 대표하는 하나의 곤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장수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나무 길이 있고 소래 생태학습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하천에 대한 그 특성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기존에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그 테마를 어떤 스토리화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천을 그거에 맞춰서 관리도 하고, 필요하면은 하천에 그 안내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을 하면은, 이제 굴포천은 역사와 연계, 나침포천은 한강까지 가는 첫 걸음임을 강조하고, 신곡천은 아동 및 청소년 중심으로, 그리고 공천천 같은 경우 블루 네트워크, 검단천은 새를 위한 낚시터로 변화를 시키고 과거에 사람들이 낚시를 했었다면, 장수천은 약간 계절별 명소를 이룰 수 있고, 승기천은 산, 하천, 바다가 다 연결되는 이런 스토리텔링 테마를 가지고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선진적 통합 관리 방안인데요. 이거는 그 하천 도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스터 플랜이 과거에 수립이 된 상태로 아직 갱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시설물에 대한 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들은 저는 어쨌든 시설물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은 진행을 해서 이거의 DB를 만들고 이 과연 적법하게 만들어졌는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거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시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화를 좀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이거를 관리하고 그리고 시민의 편의성을 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부분들을 지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사실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하천 살리기 추진단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협의체와 거버넌스가 잘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하나의 부서에서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서 이게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리고 하천의 번역에 대한 거는 아까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 이런 식으로 번역을 나눴었는데 그걸 좀 더 너무 여러 개 번역으로 나뉘면은 관리에 이제 모태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3개 정도로만 좀 강화는 제외하고요. 3개 정도로만 나눠서 침수 공간과 자연의 생태, 한강 연결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공간 및 하천의 특징을 고려하는 번역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번역에 대해서 각각 번역에 대해서 하천 마스터 플랜의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천의 특성화 방향은 각 하천별로 한강 유입 하천과 서해 유입 하천으로 나누고 서해 유입 하천은 이제 또 2가지로 나눠서 공통적인 특징과 미래상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 통합 관리가 과거에는 이 하천을 그냥 하천만 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두어서 유역과 하천 공간, 도시를 구분해서 했었다고 한다면 통합 관리를 통해서 주변 지역 그리고 유역 내 수자원과 주변 지역 그리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나눠가지고 관리를 했던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 마스터 그러면은 도시 하천 정책 로드맵을 하천 마스터 플랜을 새로이 수립을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포함을 하는 하나의 이제 잘 갖추어진 바이블을 만들어 놓고 통합 관리에 대한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같이 하되 하천 마스터 플랜에서는 하천의 유역 공간과 하천 공간 그리고 하천 주변 지역까지 포괄을 하도록 하고 통합 관리 중장기 계획 이것도 가칭입니다만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는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개선의 방향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 넘어가는데 기본 원칙은 이제 이 통합 관리와 종합계획, 거버넌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고 그를 토대로 나타낼 수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이 균형과 조화, 협력과 연계, 회복과 성장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을 이제 하게 된다면 마스터 플랜 수립 시에는 하천 관리의 선진화와 유수지 침수 공간의 관리 그리고 하천 물순환 개선 및 재이용 방안을 제시를 해서 하천을 더 어떻게 유리하게 작은 비용으로 그리고 요즘에 얘기 나오는 여러 가지 로우 카본이나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고려를 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제 도시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인천 광역 시민들의 이제 도시 정주성이 아마 강화가 되겠죠. 하천이 우리끼리 좋아지면 그리고 도시 하천하고 도시의 재생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은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하천에 대한 정책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바이블이 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된다면은 이제 좀 그 기존의 엔지니어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테마 그리고 하천의 이제 그 도시 발전을 주도하는 하나의 주축으로서의 하천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같이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돼서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도 이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하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스토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뭐 바로 이어서 같은 내용이죠.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패널 토론에 같이 이제 토론을 하려면 같이 앉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지금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으로서는 인천환경공단의 김기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시생태연구소 박병상 소장님.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천포럼 최인걸 회장님. 안녕하세요. 인천물과미래 최희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에서 전구영 팀장님, 민경선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방금 발제하신 연성준 박사님 우리 인천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대로 할까요? 아주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가다듬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 인천에 적용하기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가지고 계신지 먼저 최자 대표님 의견 있으시면은 고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거 있으시면 나와서 하세요. 저기 화면에 띄우실 건가요? 아니요. 화면이 저 앞에 나와서 그냥 네. 거기서 자리 하나 있잖아요.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네. 자주 갔다 와야 된다. 아니요. 내 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물과미래 최 회장입니다. 그리고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앞서 두 분 인천 도심하천 관련해서 통합관리 방안하고 또 그린 리드를 맞춘 생태하천 보건사업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조직의 문제는 이제 조직과 거버넌스만큼은 인천시를 따라가는 지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합 물관리가 실현이 되고 물관리위원회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통합 물관리의 핵심은 거버넌스인데 인천이 이미 저희는 2005년부터 통합 물관리와 함께 또 2004년부터는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을 통해서 거버넌스에서 하천 살리기를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매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약간 좀 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이 약간 이제 주춤했습니다. 그게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 인천시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부분에 긴축 재정을 하면서
그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몇 년째 이제 그 하천 모니터링이 사실은 중단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하고 나서 중간 과정에 대한 변화상을 저희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올해 지난해도 그렇고 인천의 하천과 유수지에서 그 물고기들이 폐사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간의 과정을 몰라서 이제 그것들의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 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천에 대한 그 조직이며 예산이며 아니면 그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가야 될 생태계 생물 다양종 기대종 설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저희 인천 물포럼 하면서 보니까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학회와 연계해서 개최하는데 그 물에도 반드시 이제 스마트가 도입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속에서 해야 또 인천이 또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같이 심도 와서 열심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같이 의견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천시가 이제 잘하고 있는데 사실 시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어디선가 맡아서 계속 생산을 해주고 행정은 그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인천연구원에 그 물 전문 인력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행정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데 물 전문 인력이 반드시 그 추가가 돼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제 회의장님께서 이제 우리 인천의 장점과 우리 이제 물 통합 관리거나 거버넌스가 우리 인천시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다. 근데 좀 단점으로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예산 부족의 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저 정두영 팀장님께서 혹시 여기 뭐 추가하시고 싶은 의견이시거나 아니면은 좋은 고견 있으시면은 뭐 그 말씀을 해주시면 걸로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죠. 예, 예. 정부 나오겠습니까? 예, 인천시 도시경관 팀장 정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물 수변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관심 많고, 제 연구 논문 중에도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형 관계를 해서 하천 살리기 추진단 또 태동 때부터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움직였었는데 오늘 두 분 이제 발제하신 거 이렇게 쭉 들어보고 이제 사전에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김영구 연구원님이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모니터링, 그러니까 현장 실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해온놓은 패턴을 보게 되면 현장 실사 그때그때 계획 사업에 따라서만 이제 실사가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걸 좀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화 시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유지관리 시스템까지 완전 구축을 해서 이게 이제 연차별로 매년 저희도 이제 그 경관계획 수립할 때 5년 단위로 해서 인천의 경관 현황을 이제 계속 조사를 합니다. 이제 문헌조사 플러스 해가지고
이럴 때에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하던 이 경관도 이제 5년 단위고 도시기본계획도 5년 단위지만 이 하천 쪽은 그 필요 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완전 이제 그러니까 정례화시키는 이것을 좀 이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제 행정 담당 조직에서 부서에서 이걸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태 복원에 대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병선준 연구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지금 이제 한강 하구 같은 경우에는 당랑리 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산 낙동강 하구 울속 주변에 이제 뭐 상락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쪽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생태공원을 잘 조성을 했습니다. 유지 관리도 잘 하고 있고. 근데 왜 인천에는 진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진짜 생태공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왜 잘 안 보이는지 눈에 띄지 않는지 이게 굉장히 좀 이번 발제를 통해 가지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검토가 좀 되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변 연구원님께서 아까 이제 페이지 10페이지, 12페이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천 시설물에 대한 실태 분석을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인천의 참 문제 중에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하천, 그러니까 좁은 하천, 그러니까 낙동강이라든가 한강하고 전혀 틀린 지방 하천이죠,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의 이제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시설물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아까 PPT자료에 변 연구원님의 이제 12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천의 하천들이 이렇게 좀 나오죠. 신곡천, 궁천천, 검단천, 장수천, 뭐 승기천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 특성에 따른 이제 활용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 휴게시설, 다양한 시설들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지금은 덜어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장수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딧불 같은 경우 반딧불이 여기서 이제 서식을 하고 반딧불을 이용해 가지고 생태 복원 작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장수천 이렇게 가보셨으면 많이 아실 거예요. 걸어가는 좁은 폭에 뭐 휴게 시설도 있고 자전거 길도 있고 여기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간들을 많이 이렇게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덜어내야 돼요. 너무 많아. 특히 굴포천 벤치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벤치의 방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천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을 등을 돌리게 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설물 하나 배치를 하더라도 하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조망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는 이제 벤치도 생태계 쪽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근접하면 뭐 철새에서부터 금방 도망을 갑니다. 이 강화 지역도 마찬가지. 강화 지역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어내는 작업을 지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이걸 또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하천 살리기 뭐 추진단 관련된 조례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시설물에 대한 설치, 하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관리 그러니까 이제 덜어내는 것부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 조직 이걸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셔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천서부터 해가지고 해안변 다 포함해가지고 친수공간 조성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근접해야 될 공간이 있고 떨어져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각 하천의 이제 특성이 많쳐가지고 장수천 같은 경우는 좀 더 덜어내고 승기천 하류 같은 경우에는 철새뿐만이 아니고 저새가 이제 계속 매년 오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근접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그 특정한 장소 하나만. 그 오사카에 가보면 그 오사카 남한에 그 이제 생태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 그 근접을 못하게 아주 멀리 떨어진 장소에 조망할 수 있는 그 조망대도 그 철새들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인천에 그 몇 안 되는 하천들을 이렇게 앞으로 좀 관리를 좀 하는, 그러니까 그 조례도 만들고 마스터 플랜도 체계화시켜가지고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하천 계획 이 자체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는 됩니다. 법정 계획이 이제 그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하고 다 연계는 되는데 일부분이, 그리고 일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천 계획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일부만 발췌를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아무 의견들이, 그러니까 큰 의견들이 없으면 그냥 가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한 챕터를 하천, 수변 이쪽으로 해가지고 챕터를 넣어서 향후에 하천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만들어 나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제 발제하신 두 분 연구원들과 함께 아까 이제 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반연에 지금 한 분 계세요, 그렇죠? 참 300만 도시라고 얘기는 하면서 한 분 가지고 인천의 하천 이 수변 그 연구를 하신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인천대 차장님도 인천대고 인하대도 있고, 그러면 인천의 대학이 종합대학 두 군데, 카톨릭 대학도 있고 안양대도 있고, 이런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진짜 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이게 그 인천만의 아까 이제 하천별 특성이 나오면서 그 새로운 공간도 만들어지고 보존도 되고 관리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생태공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너무 좁은 공간에, 하천 공간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뭐 산책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저기 취수도 해야 되고 이수도 해야 되고 뭐 생태도 살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설이 존재한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을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조세를 지정을 해서 예산 및 추진 체계화, 그다음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의견이 우리 인천시 관련 하천 관련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과 연구원, 그다음에 인천시 뭐 관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민간에서 계시는 분들 다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인천의 도시 하천을 잘 바꾸어 나가는 방향을 추진을 하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해요. 그다음에 다음 토론으로는 인천환경공단 김기영 박사님 좋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김기형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도 잘 들었고, 또, 토론해 주신 내용도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토론해 주신 내용 중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물 쪽으로, 공부를 하고 현재 물 쪽에서 또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해도 인천의 물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획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라든지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물 전문가를 좀 양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하천 복원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하천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복원된 하천을 이용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쁘게 꾸밀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그 하천 주변에서 어떤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 시설물을 이왕 놓을 거면 또 이쁜 시설물을 놓을 것이고 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놔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하천 복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게 하천 복원인지 공원 조성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간적으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하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하천이지 않습니까? 하천이 주체라고 하면 하천의 기능을 먼저 살려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천의 기능이라고 하면 물이 흘러야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죠. 물이 없으면 하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 복원을 하려면 반드시 그 하천에 물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물은 수질이 또 좋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천에 있는 하천들은 그 상류 쪽의 수원이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에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유량들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뭐 특히 장수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하천들은 거의 다 외부에서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런 경우에 물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처음에 하천 복원이 초창기에 시작이 되면서 특히 대표적으로 그 승기천과 어디죠? 그 신곡천, 그 굴포천도 마찬가지고요. 하천의 물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이용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죠. 대부분. 거기 추가적으로 뭐 지하수도 이용하고 뭐 이런 이야기 초창기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내용대로 하천의 유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에 방류수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수를 공급을 할 때에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승기천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25,000톤 혹은 뭐 35,00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물을 승기천 상류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죠. 승기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구조적으로 승기천이 필요한 만큼의 유량을 보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승기천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기억에 하루에 85,000톤으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 85,000톤 맞나요? 75,000톤인가? 네, 죄송합니다. 근데 만수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75,000톤을 공급을 못해요. 이유는 만수하수처리장이 75,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서가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공급하기 위한 수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상의 물을 공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25,000에서 3만 톤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승기천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밖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아무리 경관적으로 많이 가꾼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천의 본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공원만 만들어 놓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천 같은 게,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 하천을 복원을 하고 조금 더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경관에 대한 조성도 굉장히 좋지만 유량과 수량과 수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수질과 관련해서 점오염과 비점오염에 대한 부분. 마이크가 건전지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수질 같은 경우에는 점오염과 비점오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하천에 유입되는 유리암 같은 경우에 점오염은 대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점오염은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러한 문제는 아까 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 하천 관리에 필요한 조직에서도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인천시의 특정 한 개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코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단 관리과, 그다음 수질 환경과, 그다음 수질 하천과, 그다음에 하수과 이런 여러 가지의 담당 부서들이 함께 연계가 되어야만 수량과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하천이라는 데는 사실 물이 흘러가는 데죠. 그래서 일단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의 하천이 이게 진짜 문제가 사실은 이게 계속 흐르고 있는 하천이 아니고 비 왔을 때 흐르고 이런 하천들이 굉장히 많아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필요한 유량을 공급하는 게 기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유량과 그다음에 수질 오염, 특히 점오염은 그 중에서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라든가 지자체 또는 학계 이런 데서 굉장히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최인걸 글로벌 인천 포럼 회장님 괜찮으시면 지금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예.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글로벌 인천 회장을 맡고 있고요. 회사는 주식회사 유신이라는 회사의 인천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인걸입니다. 예, 발제자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변성주 박사님, 좋은 내용 발제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연수구에 살면서 저는 승기천을 제가 이제 자주 도보로 걸어 다니는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 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이용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승기천을 사실 보려면은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로 지나가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긴 구간은 사실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김영기 박사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렸던 것은 승기천 같은 경우도 하천 주변에서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요즘에 보면 공원에 마다 같은 걸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기천 주변에 그런 시민들이 좀 접근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접근성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저는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기천뿐만이 아니라 하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공통사항으로 접근성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CCTV 활용성, 아까 이제 그 전성주 박사님 뭐 통합관리 마스터 플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종합건설본부에서요, 교량 관련해가지고 그 통합 이제 그建築 이런 용역을 하나 그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좋은데, 그건 뭐냐면 인천의 교량이 한 132개소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능직들이 다 현장 가서 볼 수도 없고 공무원들도 다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CCTV를 설치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평상시 그 변형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를 이제 설치해서 이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천경 같은 경우도 그 시민들이 다니시면서 뭐 이제 그 오염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버리실 수가 있는데 좀 예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뭐 전 하천에 다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CCTV를 설치만 해놔도 시민들이 다니면서 불필요한 행동이라든지 그 뭐 쓰레기 이런 것도 좀 막 버리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이제 모니터링 그 말씀하셨는데 뭐 시대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AI 시대고 그런데 수로원들이 다니시면서 그거를 일일이 뭐 보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CCTV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이제 해외를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물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여유로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물도 물이지만은 음악이 흐르게 되면은 더 이제 관심 있게 더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버스킹 부대, 그러니까 하천에 그 버스킹 부대를 이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전 하천에 뭐 많은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위치 이제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한번 승기천을 걸어갔는데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한 분이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음악, 색소폰 음악과 본인의 노래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걸 봤고 저도 거기서 한참 동안 그 음악을 즐기면서 그 하천과 함께 그런 일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버스킹 부대를 좀 하천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하나 이것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다니면서 그 음악도 보고 그다음에 그 교량 하천에 이게 지나가다 보면 하천 주변에 이게 승기천 합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최자 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벽화를 그렸어요. 벽화. 그러면 하천과 교량, 주변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시설을 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킹 부대 같은 거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 잘 된다면 하천이 이제 관광 벨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천이 시민들의 좋은 효용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하천에 대한 관광 벨트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친수 공간에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그 친수 공간에는 뭐 가고 싶어도 도대체 뭐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가야 돼? 걸어서 어떻게 가야 돼?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친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는 저도 최근에 저기 어떤 연구를 보니까 CCTV를 활용을 하는데 요즘 또 사람이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AI가 저절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특별한 행동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담당자한테 워닝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단횡단 같은 것도 뭐 무단횡단 그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둘씩 세는 게 아니고 무단횡단 몇 건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은 아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세션이 2개인데 지금 우리가 워낙 관심이 가는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초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주 단기간에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시 35분부터 10시 45분까지 10분간 휴식 이후에 또 이제 10시 45분부터 점심 때까지 또 이제 세션이 또 진행이 되는데 사실 뭐 이제 중간에 토론을 또 끊기에도 조금 토론이 중간에 끊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바로 이어가지고 계속 이 토론을 마치고 조금 일찍 끝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예. 지금 또 지정 토론자 분들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아까 전에 발표하신 김용기 박사님이나 백성준 박사님 또는 뭐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한번 좀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용기 박사님, 김 박사님, 예. 혹시 뭐 아까 김용기 박사님 발표 내용도 저도 잘 들었고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또 뭐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또 인천에 관련되는 얘기도 좀 하셨고 혹시 뭐 박사님 또 거기에 또 추가로 하실 만한 의견 있으신지요? 끝나고 포문에.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 혹시 지금 토론자분은 두 분 남으셨는데 혹시 제가 윤경석 과장님 먼저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하천환경팀장 장동욱입니다. 먼저 김용규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린 뉴딜과 생태 합천 복원에 대해서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겠다고 제안하는 사항으로 조금 발표 내용과 조금 중복되시는 내용이 있긴 한데 먼저 그 생태 합천 복원 사업이라 하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의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으로 유역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등 수생태 복원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인천 지역에는 현재 승기천, 장수천, 공촌천, 신곡천, 청천천, 갈산천, 계산천, 나진포천 등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거나 또 예정인 하천들이 있습니다. 이들 하천들은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저하 및 악취 문제 개선,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하천 정비와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심 쉼터 녹지 공간 및 하천전 산책로 등 건강 내적 활동 등을 위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서구청이 주관이 되어 최근에 그 신곡천, 공촌천, 나진포천, 검단천 등 4대 하천에 대하여 오염원 차단하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수질 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민 친화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첫째, 사업 목적이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수생태계 건강성의 훼손 원인 및 해소 방안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 중심, 친수시설 도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생태계 복원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획일화된 복원 계획이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
즉 하천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못한 획일적 생물 서식처의 조성, 그리고 과도한 침수시설 도입 등으로 이런 그 하천 꾸미기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모니터링 및 시설 유지 관리가 미흡해서는 안 된다. 여러 패널 분들이 계속 주장하시고 제기했던 내용들인데, 그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서식생물이나 생태계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과거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보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사업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완료 후에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가 미흡해서 보건 효과가 저감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질 개선 사업, 그리고 다양한 물 공급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생물 서식지 및 생태계 보건 이외에 하천 주변의 문화라든지 역사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공모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제시에서 이제 앞으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하천 보건 사업 이런 부분에 좀 추진할까 합니다. 두 번째, 변성준 박사님의 그 거버넌스와 통합 관리를 통한 인천 도시하천 선진화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인천 지역은 아라천과 불포천 등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30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라천은 한국수산공사가, 불포천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고, 강화 지역을 포함한 그 도심하천 총 30개는 인천시하고 관할 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하천은 순수 치수 목적의 하천이며 신기천, 장수천, 공천천, 청천천, 발산천, 운현천, 신곡천, 나진포천 등 8개소는 치수 목적을 우선으로 하되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하천들입니다. 인천의 도심하천은 대부분 건천이기 때문에 이들 하천에 대해서 그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및 한강 원수를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수질 저하 및 악취 문제 개선, 하천의 건천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지원 등을 통해 하천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공동 참여 및 실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년 그 비영리 민간 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하천 정화 활동이라든지 하천 가꾸기, 외래식물 제거, 수질 보존 홍보 및 교육 캠페인 등 시민 환경 의식 개보를 위한 수질 보존 실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중고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하천 생태 탐방이라든지 생태 교육, 하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 기업, 단체, 군부대가 참여하는 142 하천 가꾸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하천 사업은 원래 하천 본인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홍수 방어라든지 하천 환경 개선 등의 자연적인 관점과 친수 여가 공간 조성, 물순환 하천 정비 등 사회적인 관점에서만 추정해 오면서 하천과 지역 발전의 연계, 하천 공간의 다목적 활용, 하천 거버넌스 구축 등의 지역적인 관점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적인 관점에서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하천과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하천을 치수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 여가, 휴식 공간, 또 지역 명소로 조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많은 민간 단체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천과 주변 지역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사업을 앞으로 발굴하고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생태 하천을 위해서는 꼭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질까 정확한 목표 설정과 이후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하천은 이제 치수에
초점을 맞춘 하천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치수뿐만 아니라 친수 등을 고려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민관, 협력, 거버넌스, 지역 특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민관 협동 또는 이제 거버넌스, 지역 의견 수렴 이런 이런 이제 협력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감사의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정 토론자 중에 이제 박병상 우리 생태연구소 소장님 마지막으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학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도 늘 안타깝죠. 여기 이렇게 좋은 얘기들 하고 선언들을 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까?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도 안타깝고 과거보다 낮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넓은 방에 뜨문뜨문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 저는 이 도시에 이 국가 어느 나라나 생태적 완충성이 없어서 그렇다. 생물 다양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천이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을 얘기하는 것이 또 이제 그린 뉴딜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데 그린 뉴딜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30년대에 있었던 것이 루즈벨트 해안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당시 루즈벨트는 그 공산주의자로 불렸어요. 그것 때문에 제도를 완비하기 전에 그걸 했다가는 되지 않습니다. 제도부터 먼저 완비했고 그리고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 좋은 칭찬을 듣는 거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천을 어떻게 그린 뉴딜 차원에서 인천에서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텐데 또 저 또한 이런 검토를 하고 의견을 얘기해봤자 예산에 투여되지 않고 인천시의 주류 정책 검토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없고 의식 변화가 없으면 또 다른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하천 아까 건천 쪽 말씀해 주셨지만 이 건천만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비가 오면 또 넘쳐요. 이게 기후 위기, 기상 변화에 대한 대책까지 지금 아까 하천은 친수공간에 같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재해에 대한 대비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성도 신도시 워터프런트는 재해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는가? 앞으로 이제 육상에서 오는 엄청난 호우 때문에 일어날 피해도 있겠지만 반대로 바다에서부터 밀려드는 해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완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앞으로 20, 30년 내에 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생존하려면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천 지금 300만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물 사용량은 이 300만 인구의 물 사용량은 더 늘어났어요. 이 물을 어디서 갖고 오냐? 저는 이 도시를 하천을 점선면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 사용하는 물들이 이 아파트마다 관공서마다 건물마다 오는데 그것이 관을 타고서 저 멀리에서부터 오죠. 과거에 인천 면적은 큰 변화가 없었을지라도 물 사용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 물은 늘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눈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가천은 건천이고 그건 하수물 처리장으로 다 가서 처리한 다음에 바다로 가거나 또는 서울 같은 경우 강으로 가겠죠.
근데 그것도 제대로 처리하려고 매도를 가란다고 해도 처리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한강하구에 좀 뱀장어가 잡히잖아요. 실뱀장어가. 그거는 화장품 성분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속말 처리장에서. 그것까지 처리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서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인천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는 몇 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뭐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거에 없으니까 오늘도 또 얘기하는 건데요. 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점에서 보이는 그 물들을 어마어마한 물들이 점점에서 보여요. 이거를 하수정말 처리장으로 그냥 획 보내는 게 아니라 하수 중간 처리 좀 제발 좀 하자. 이건 유럽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가 된 거 아니냐. 우리 이제 충분히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아파트 짓는 데마다 지금 다 비싼 지하에 만들어 놓고 빗물은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빗물 그걸 좀 중간에 모아가지고 또는 그 이제 집집마다 사용하는 그 어마어마한 물들, 샤워하는 물들, 그 물들을 모아서 연수구만 해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중간 처리하고 중간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원들 마련하고 중간 처리한 물을 활용하고 그 물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도 남는 물을 강으로 우리 하천으로 돌리면 권천이 아니고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거기를 녹지로 만들면 그만큼 완충도 될 것이고 그리고 생태적인 그 다양성도 확보될 것이고 얼마 전에 핀란드에서 연구가 나왔다는 것이 한겨레 신문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유치원 마당에 흙을 깔아놓고 아이들이 하루에 1시간 반씩 흙놀이를 하게 28일 동안 했더니 면역력이 놀랍게 높아졌다. 피부에 원래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프로테오 바이러스라든가 그것이 몇 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해졌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지역의 하수 중간 처리를 하면서 그거를 하수정말 처리장으로 보내면 하수정말 처리장, 쓰게 하수정말 처리장도 지금 뭐 꽉 차가지고 느리는데 돈이 드니 어쩌니 하자가 옮길 데가 없니? 민영으로 하니 많이 벌써 이게 얼마 동안 듣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을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천이 예산이 없다고요? 다리 만들어 들어가는 예산인데 수천억이 나요, 수천억. 거기 들어가는 일부만 가지고도 시범적으로 해도 그래서 몇십 개를 했겠어요. 한 번도 갈 생각이 없어요.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좀 더 확장해보고 아까 그린들이 했는데 지금 아이들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제 아이들 2명 다 취직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30이 넘어가지고도 그 아이들이 삼성에 가겠습니까? 롯데에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가서 뭐 하겠습니까? 로봇을 만들겠습니까? 드론을 날리겠습니까? 다 기계적으로 다 하겠다는데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됐어요. 인천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고 채소 공간도 만들고 뭐 그러는 거 좋은데 중간중간에 하수 중간 처리를 하고 공원화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들도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게 인력도 순환되고 생태도 회복되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범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러면 선이 그렇게 점이 활성화되면 선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면이 연습을 하고 하는 면 아까 3개의 면을 신수구역 얘기했는데 그 면에서 인천이라는 면이 괜찮아진다고요. 인천에 살만하네. 이게 나올 것이고 인천은 다른 데보다 코로나 관리를 잘한다는 정평이 나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예산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문제예요. 지금 뭐 도로를 어마어마 만들어서 서울까지 GTX 뭐 Y자니 무슨 자니 계속 만들어 대면 다 서울로 열심히 가겠죠. 인천에 남아서 있을 생각이 없는 거죠. 서울로 빨리빨리 가야죠. 그게 아니라 인천에 남아서 선을 부드럽게
점이 살아있으면 선이 살고, 선이 살면 면이 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투여가 이번 기회에 좀 의식 좀 있게, 제발 서울 좋게 하는 그 도로 만드느라고 예산 쓰지 말고, 인천이 잘 살게 하고, 잘 산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안전할 수 있게, 기후변화 시대에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또 안타깝게 하나 더 보태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수질도 중요하지만 또 그 범람도 굉장히 우리가 당연한 거죠. 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당연한 의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나 뭐 교육을 하고 있는, 저도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당연한 뭐 책무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빗물이나 뭐 중간 처리수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괜히 이제 뭐 빗물 뭐 아무래도 분투수 면적 늘어가지고 빗물이 다시 이제 하천으로 이입돼서 범람의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요. 이것도 잘 모으고 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은 뭐 수자원도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수돗물을 만큼 그 정도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드는 만큼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범람의 오염성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평상시에 건천화되는 것도 어째 보면 이제 지하로 침투되는 양이 늘어나면 건천화의 방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예산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조금씩 빗물 활용이나 중간 처리, 그다음에 완충 공간을 조성하는데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우리 인천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자라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의견 다들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김영구 박사님. 아까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정 토론 예. 그 토론해 주신 분들 의견 상당히 많이 와닿고요. 일단은 이제 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생태하천 복원은 하천 복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두영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김경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연의 기능으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것도 이제 아까 박병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천이라는 건 치수뿐만 아니라 재해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고, 생태하천 복원에 갖는 의미는 이제 본연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좀 더 그 생태계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자는 거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기본적인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의 본연의 기능이 뭐냐, 물이 흐르는 거, 그리고 재해가 홍수가 발생하면 그걸 통해서 바다를 방류하고, 그리고 바다 쪽에서도 태풍이나 이런 거에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관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모니터링도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시 예산을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비시라는 게 있죠. 들어가는 돈과 나오는 돈의 이제 비율을 봤을 때 효과적인 데다만 쓰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대안이라도, 특히 모니터링 같은 거는 이제 뭐 시에서 직접 하기 힘들면 NGO 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예산을 좀 찾아서 줄이고
그쪽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는 되게 이번 시간에 가장 획기적으로 얘기 들은 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그 하수 처리장을 소규모 해가지고 중간 하수리 한다는 부분.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여기에 문제점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화돼서 하수 처리장을 대형화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관리의 중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소규모로 하게 되면 좀 더 깨끗한 물을 모아서 또 그거보다 좀 더 더럽지 않은 물을 하기 때문에 작아지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한 개 있을 때와 100개 있을 때 차이는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관리가 잘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뭐 시에서도 그거는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 주체에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생태하천 복원과 뉴딜 그 국가에서 일단 예산을 이 정도 뉴딜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생태 쪽으로 돈을 나왔으니 이거를 좀 더 저희 인천에 맞춰서 인천 하천 개발을 위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잘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말만 하지만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없어질 것 같고 좀 더 사람들이 아 정말 예산 잘 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처음에 발표를 하셨는 내용 이 시정자 토론이나 이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참 풍성해졌습니다. 예. 또 김윤규 박사님 처음에 발표하신 거에서 조금 더 살도 붙은 것 같고 우리 인천을 위해서 필요한 방향도 조금 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이 우리의 모임이나 이 토론이 헛되지 않고 잘 우리 인천의 하천을 잘 바꾸고 나가고 우리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